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회계사입니다.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일도 있었고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요즘, 투자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개정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님이 다른 9명의 의원님들과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웅래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부터 2023년 1월로 1년간 추가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근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에 해외 거래, 개인 간의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분기별 거래 명세서, 연도별 거래 직계표 등 여러 가지 이제 제출 의무를 국세청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에 이게 아직까지 법령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도 많을 뿐더러 국세청에서의 그런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서 거래소들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간 거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이 준비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과세 정보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애초에 해외 거래소에서 국세청에 국세청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 의무를 각 개인이나 해외 거래소가 이행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제 국내에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고 해가지고 영업을 금지시키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이낸스를 금지하면 OTC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가의 방법을 투자자들은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탈중앙화의 성격을 가진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통제하려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고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발의위원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돈 걷는 것부터 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그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의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유예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정치권의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이제 정부 측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제 대원칙을 내세워서 계획대로 내년부터 무조건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위기는 그렇고요.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소득세 중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소득과는 섞이지 않고 이제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서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분리과세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만약에 그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로 이제 과세가 되는 게 현행 이제 과세안입니다. 현행 과세안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세제도 시행일이 1년 늦춰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개정안이. 그리고 소득세는 이제 기존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투자소득에는 이제 가상자산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혹은 채권 양도 같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합산하지만 소득공제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상자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나 채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소득 금액이 이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2%, 다만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5%로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누진세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들은 우선 발의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이제 심사를 하면서 수정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투자자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과세가 1년 유예됐다는 거. 즉 2022년 1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가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변경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개정안이 어떻게 입법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면 입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하는 방법과 의원이 입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원 입법에 해당합니다. 보시면은 의원 입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법보다 그 절차가 간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 제출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에 심의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공포가 되는 그런 절차를 띠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본회의가 이제 10월 정도에 보통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기는 12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도 발의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올해 말 정도에 확정되는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틀, 예를 들어서 과세를 1년 유예한다 등과 같은 전체적인 내용은
심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빠르면 10월 정도에는 언제쯤 과세가 될지, 그러니까 2023년부터 과세가 될지 2022년부터 과세가 될지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웅래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혹시 이게 내년 대선을 의식한 그런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저도 가상화폐 투자자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1년 유예만 된다면 뭐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현재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또 야당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무 전문가로서 봤을 때도 이 가상자산 양도라고 하는 것은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서 금융투자 소득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 소득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갔냐라고를 한번 보면, 처음에는 국세청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투자 소득이다 그렇게 볼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타 소득이다 라고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는 가상화폐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세무 전문가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투자 소득의 성격이 기타 소득 성격보다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노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제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법안 심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통과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지해주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50%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그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행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가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나름의 핑계를 대자면 가상화폐 관련 세금과 관련된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맡음으로써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한 세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세금 정보, 투자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